네, 이 강에서는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보면,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브랜드이실 거예요. 네, 록시땅이라는 그런, 프랑스, 네. 록시땅 바디샵, 네. 주로 쓰는 그 원료 자체가 굉장히 좀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죠. 그래서 자연주의, 뭐 천연 화장품. 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화학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인체에 별로 좋지는 않죠. 네, 그래서 좀 더 순하고, 그다음에 또 해가 없고, 또 환경을 또 고려한 그러한 제품들을 또 많이 만드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한 그런 어떤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앞에서 뭐 록시땅이나 바디샵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또는 자연주의 화장품이다, 이렇게 많이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 이미지 추구와 사회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잘 그 매치시켜서 성공적인 그런 어떤 브랜드 전략을 이끄는 데 굉장히 그 노력한 그런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브랜드 굉장히 또 쓰고 계시는 브랜드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브랜드라고 하는 거, 브랜드. 네, 우리도요, 각 이름이 있잖아요. 저도 이진희 이름이 있고요. 여러분도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이름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이 주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추상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글쎄요, 여러분이 이제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영애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배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애 씨는 일단 이제 광고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이미지를 보면 대부분 단아하다, 또 고급스럽다, 그다음에 LG 휘센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 LG 좀 이미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장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에 나와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이 대장금의 그 이미지, 그다음에 그 태평양 화학의 그 산소 같은 여자라는 그런 그 로고를 가지고 광고를 굉장히 오래도록 했었어요. 그리고 LG 쪽에 주로 많이 해서 LG자이. 그래서 LG 쪽을 주로 많이 했고요. 순수하다, 단아하다, 순수하다, 고급스럽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영애라고 하는 이름을 딱 영화배우 이영애 또는 뭐 그러니까 배우 이영애 이렇게 딱 하면 주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그 소비자들 역시 그 기업이 소비자들이 이러한 그러한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와 좋은 이미지와 또 기업의 개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자산화될 만큼, 그죠? 자산화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주 유명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을 브랜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마케팅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업을 인수할 때도 이 브랜드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그 가치를 그 매기고 있다는 거죠. 높은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이런 그 자산 가치, 브랜드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브랜드를 인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구글과 유튜브가 합작이 돼서 이 유튜브, 네,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막대한 그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이런 가치 있는 브랜드를 갖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기업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 뭐 다 그 말씀드렸어요. 호의적인 그런 감정, 그런 호의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제품이나 그 기업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소비자들이 기억하고 그런 이미지를 딱 그 갖게 되면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브랜드 파워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시장 선도 상표. 네. 그렇죠. 소비자들은요, 다양한 이제 브랜드와의 어떤 그 연상이라든가 관련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불러들이느냐. 자, 여러분, 콜라 하면 어떤 콜라가 제일 생각나세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브랜드가 있어요. 그쵸? 펩시라고 하는 다른 브랜드가 있지만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더 많이, 시장 점유율도 코카콜라가 1위고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자, 휴지 하면 뭐예요? 우리 크리넥스라고 얘기해요. 크리넥스 어딨어? 크리넥스 가져와 이렇게 하죠. 마치 그 카피해, 제록스 해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뭐 소주는 이게 아닌가요? 뭐 진로가 이제 이 소주는 조금씩 이게 오르락내리락해요. 네. 아무튼 소주 하면 우리나라의 소주는 진로, 참이슬,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속하고 있고요. 뭐 섬유유연제는 뭐 피존,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 그 제품을 딱 얘기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들은 정말 파워를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산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브랜드가. 그래서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 바람직한 마케팅 효과가 뭐냐면 높은 상표 애호도, 충성도와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은 브랜드를 부착했냐 안 했냐, 예, 이런 것들이 크게 좌우가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새우깡이 있어요. 우리가 새우깡은 참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농심 새우깡하고 이게 중국산 새우깡인데 똑같은 새우깡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맛도 아마 비슷한데 우리는 이왕이면 이 새우깡이 더 농심 새우깡이 더 맛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매출과 이익으로 그 연결이 돼서 그런 것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브랜드 자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브랜드 자산은요,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연상으로 형성이 됩니다. 연상은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이냐, 호의적이냐, 또 강력하냐, 또 어떤 독특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때 발생되는 게 바로 브랜드 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건요, 경쟁 상표보다 훨씬 호의적이며 강력하고 독특한 그런 연상을 갖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스타벅스만 해도 그래요. 그 같은 커피인데도 왠지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만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연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뭐 스타벅스에 나와서 나오는 굿즈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선풍적으로 그다음에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게 또 한정품이라는 거예요. 기간 한정 뭐 이런 거, 시즌 뭐 이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좀 제한이 되어 있고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뭐냐면 이 스타벅스의 이미지를 갖는 거죠. 그 굿즈가 그 제품을 기능적인 제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브랜드 자산의 중요성. 지금 이제 보시면 요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지만 아직도 이 스타벅스에 대한 커피 전문점을 보면 스타벅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스타벅스는요, 1999년에 개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도 높아요. 다른 커피 전문점보다. 그래서 이 브랜드 자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브랜드 파워 브랜드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또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연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브랜드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 자, 브랜드 제인과 브랜드 회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 브랜드 연상은
제품의 속성과 관련된 연상, 그리고 제품의 속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상, 그리고 이제 이 브랜드에 이제 기업명이 들어가기도 복합 브랜드, 혼합 브랜드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특성과 관련된 그런 연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이미지와 별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된다 했을 때는 기업의 어떤 그 브랜드를 같이 혼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품 속성과 관련된 연상에는 제품 범주, 유형적인 제품 속성, 지각된 품질, 또 브랜드 퍼스널리티, 지각된 품질까지고요. 자, 이게 이제 제품의 속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속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은 브랜드 퍼스널리티, 사용자에 따라, 제품 용도에 따라, 그리고 원산지, 참 우리 원산지, 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굉장히 그 선호되는 제품이잖아요. 네,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거, 메이드 인 뭐 베트남, 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런 거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훨씬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원산지와 관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브랜드 자산의 결정 요인을 좀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도는 브랜드 제인과 그다음 브랜드 회상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 브랜드 제인은 뭐냐?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 범주 내에 여러 브랜드명을 제시하고 브랜드명을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제인, 네. 그 다음에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누가 나오는 브랜드, 그러면 무슨 브랜드 이렇게 인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회상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 강력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기억이 나고 다시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구매 선택을 하는 것을 선택을 높여주죠. 선택의 확률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지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일단은 브랜드 인지도는 고려 상표군에 일단 들어야 돼요. 그죠? 기억나는 것이 바로 고려 상표군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을 때 그 고려 대상이 된다. 우리가 같은 뭐 자동차다 그래도 자동차 전 브랜드를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내가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생각이 나는 브랜드, 이것을 이제 고려 대상이에요. 고려 대상 상표군.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브랜드죠. 자, 두 번째는 상표의 친숙성을 높여요. 이게 뭐냐면 친숙성을 높여주면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브랜드를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연예인, 자주 보는 연예인, 광고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면 모든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 친숙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숙하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더 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도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는 반복 광고, 그러니까 광고는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예를 들어서 연달아서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같은 광고가.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어때요? 실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인지도를 증대시키는 방법은요. 시각적인 정보와 함께 제품 정보를 같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고라든가 심벌 마크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주는 것이 기억을 증대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각적인 정보를 같이 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네, 소리의 형태로 기억하게 하는 거. 슬로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로고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억 증대 기법. 네. 이런 것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이제 이게 머릿속에 딱 뱅뱅뱅뱅 돌아요. 그래서 소리의 형태를 잘 기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도를 증대시키는 방법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암시 또는 단서를 제공한다. 쉽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슬로건이나 광고 문구를 제품 자체 포장에다 이렇게 부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광고 모델을 그 제품에다가 이렇게 포장에다가 인쇄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브랜드 연상이라는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브랜드 연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기억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연상이잖아요. 이미지는 뭐야? 전체적인 인상이죠. 그래서 광고 노출이 또 많고 사용 경험이 많고 이럴수록 연상의 연결도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KFC의 이 할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보내주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KFC는 치킨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런 햄버거도 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할아버지의 그 친절함,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연상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브랜드 이미지. 그래서 브랜드 연상,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바람직한 연상이 갖춰야 될 특성은 일단 호의적이어야 되겠죠. 네. 자, 경차는 경제적이에요. 그죠? 연료비도 싸고 유지비도 싸고 주차도 좀 용이하고 보험료도 낮고 혜택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차가 작아서 내부가 좀 좁고 승차감이 좀 불편하고 좀 위험하고 뭐죠? 네, 사고가 났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호의적인 연상을 자꾸 떠올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바람직한 연상, 강력한 브랜드, 네, 강력한 브랜드 연상. 그 브랜드를 접했을 때 즉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혜자 씨 같은 경우는 다시다 여러분, 네, 오래도록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고향의 맛 다시다, 여러분 아마 많이 기억이 나실 텐데, 자 그래가지고 이 다시다는 천연조미료다라는 거를 이게 사실 인공감미료잖아요. 천연조미료다. 어쨌든 조미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연조미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공감미료, 인공적인 그런 그 감미료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다시다는 성공적인, 그렇죠? 그러한 마케팅 전략, 브랜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된다. 독특한 브랜드 연상. 그래서 하겐다즈도 마찬가지고 나뚜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경쟁 브랜드와 좀 차별화돼서 천연의 맛,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색소를 많이 쓴다거나 이러면 또 부정적인 그런 연상이 되겠죠. 브랜드 연상의 유형은요, 제품의 속성과 직접 관련된 연상이 있어요. 이거는 제품 범주에 관한 연상인데 경쟁 제품의 어떤 좀 기억을 좀 방해를 해서 네. 그래서 좀 잘못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네, 살충제, 뭐 일회용 반창고, 진통제 이렇게 딱딱 선도 브랜드를 잘못 기억할 수 있도록 잘못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속성에 대한 연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속성을 많이 강조하면 네. 근데 너무 많은 속성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죠? 딱 한 가지, 두 가지만. 네. 그래서 뭐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자체 내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이미지, 바른 먹거리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품질과 가격 이거는 이제 속성과 직접 관련된 연상인데 그런 중에 품질과 가격이라는 거는 이런 지각된 품질 같은 그 브랜드라도 게스가 조금 더 가격이 좀 품질이 더 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또 계속 구입을 하는데 기여를 한다. 그다음에 이제 품질. 네, 이거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성도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가격은 마케팅 목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같은 카드라도요. 이제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뭐 더 블랙이라든가 프리미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제 포지셔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경쟁 브랜드에 대해서 속성과 관련된 연상은 사실 이게 쉽게 모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일들 것만 하더라도 오리온, 혜태, 롯데 다 나와요. 어떤 것이 그 원조냐. 자, 그다음에 이 화학조미료, 이 미원 일단 화학조미료의 그게 굉장히 강했지만 이것을 미원이라고 안 쓰고 청정원으로 바꾸면서 일반 식품군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편익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식을 시키면 이 시장 상황이 변했을 때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제품의 속성과 관련이 없는 연상 중에는 브랜드 퍼스널리티가 있죠. 자, 인간화한 거예요, 브랜드를. 그래서
뭐 연령, 성별, 계층, 성격 이렇게 인간과 관련된 변수들과 이제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있을 때 코카콜라는 좀 전통적인 클래식하다. 그러면 펩시는 좀 더 젊고 새로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리티의 중요성은 브랜드에 대한 느낌과 태도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특히 세계적인 항공사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 그 외 항공사의 그 점수를 매길 때 굉장히 친절하다, 여성스럽다, 상냥하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을 하실 때나 이럴 때 비행기 여러 이제 국적의 항공기를 타시게 되면 여러 승무원들을 이제 만나실 텐데 참 우리나라 승무원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상냥하고 늘 웃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늘 웃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직업 정신이 투철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아 개념과 이제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자아 개념과 일치되는 그러한 그 브랜드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용자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때는 모델이 중요하죠. 그래서 타이거 우즈의 골프웨어라든가 뭐 전지현 씨의 이제 모델로 나오는 그런 뭐 샴푸 광고라든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그 브랜드 자산 구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다음 용도와 관련된 거, 뭐 여러 모닝케어나 이런 거는 이제 술 마신 다음에 먹는다. 게토레이는 좀 갈증이 날 때 빨리 흡수가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광고 속에서 이렇게 그 전달해 주면 아 이게 제품이 어디에 쓰일 수 있구나, 어디에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원산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하면은 차 그리고 그러니까 티 그리고 도자기 굉장히 그 유명하죠. 그다음에 향수, 패션, 그렇죠? 프랑스, 이탈리아, 패션, 의류, 가죽이 좀 이렇게 가죽 의류, 커피. 네. 커피는 다들 뭐 이탈리아는 왜 커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뭐 일리 커피라든가 이런 커피 있잖아요. 네, 그런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보면 뭐 꼼파니아, 페페 뭐 여러분 뭐 브랜드 화장품 브랜드 이런 브랜드는 이제 프랑스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또 이탈리아나 프랑스 제품들이 패션이나 화장품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제품의 브랜드를 써줌으로써 연상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원산지와 관련된 것 또 하나는 이제 아웃백 캥거루를 해서 아주 대자연의 그런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의 레스토랑인 것처럼 연상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기업과 관련된 브랜드, 이거는 기업의 그 브랜드를 씀으로써 그 기업에 연관된 연상과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해준다. 그래서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품질, 또 고객 지향성, 인류, 기업 이런 것들. 자,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업 캠페인을 이제 우리 강산 푸르게 이래서 호의적인 그런 그 이미지를 주어서 상표 애호도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표 자산, 이런 상표 확장 전략에 있어서 라인 확장, 상표 확장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라인 확장이라는 것은 뭐 색상, 성분, 배합, 패키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소다 같은 경우는 오렌지, 그레이프, 애플, 레몬 이렇게 종류별로. 그 다음에 상표 확장은 기존 상표명을 사용해서 전혀 다른 상품군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스타벅스는 커피잖아요. 근데 이런 그 뭐 텀블러라든가 그렇죠? 네.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 먹는 커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 거죠. 전혀 다른 상품군으로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상표를 그 활용하는 전략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표가 갖는 이점은 일단 즉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시제품 도입을 할 때 마케팅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는 거.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상표명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 호의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이에요. 그래서 매출액 증가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요. 너무 이제 지나친 상표 확장을 오히려 약화시켜요, 이미지를.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제품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랑 그다음에 이게 잘못 상표 확장이 되면 오히려 매출액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요, 샤넬 같은 경우는 여성 향수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남성 향수를 출시했더니 이 이미지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상표 확장은 오히려 이러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소비자가 확장을 하려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그런 브랜드 연상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크리넥스에서 기저귀를 만들었어요. 크리넥스 기저귀. 이거는 뭐 연관성이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샘표에서 샘표 오렌지 주스. 샘표는 이제 간장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식초 이런 거. 근데 오렌지 주스 이건 굉장히 좀 뭔가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인 그런 상표 확장 전략보다는 보다 소비자 평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굉장히 좀 장시간 공부를 하셨는데요. 브랜드 자산, 제품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학습 정리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신제품 개발과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